안녕하세요. 미나연 글로벌 웨딩 최 팀장입니다. 요즘 국제결혼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 여가부 규정상 국제결혼 등록업체, 허가된 업체에서는 베트남 현지 혼인신고가 완료된 영상만 올려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 한 달에 한 번 건너가서 신랑님들 한 두 분에서 네 분 정도를 직접 모시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맞선도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런 후기를 몇 개월 지나기 전에 바로바로 알려드리면 다른 이제 국제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신랑님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베트남을 다녀온 후기 영상을 좀 이렇게 설명으로 해갖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신랑님들 네 분과 같이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91년생, 85년생, 84년생, 81년생 이렇게 네 분과 일정을 함께 했고요. 한국에서 4명 모두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하고 사전 매칭을 하고 베트남에 들어갔고요. 첫날은 사전 매칭한 신부님들 위주로 좀 보고 또 현지 맞선도 몇 분 진행이 되셨는데, 첫 번째 이제 91년생 신랑님이 이제 매칭했던 제가 그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91년생 신랑님은 시골에서 이제 기업형 농사를 좀 굉장히 좀 크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짓는 신랑님이셨는데, 키도 한 185 이상 되시고 되게 인상이 좋은 신랑님이셨어요. 연봉도 수익이 보통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시는 연봉 정도는 되셔서 경제적으로도 괜찮으셨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를 짓기는 하지만 부모님 집 옆에 새로 이제 신부님과 거주할 집도 새로 지을 예정이라서 이제 생활은 부모님과 좀 따로따로 그렇게 할 신랑님이셨습니다. 91년생 신랑님은 첫날 사전 매칭한 여성분들 일단 먼저 한 3명을 보셨고요. 현지 맞선도 이제 몇 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이제 사전 매칭했던 여성분 중에 97년생 신부님이 계셨는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도 그 여성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사진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조금 사진상에도 많이 꾸미지 않고 그냥 좀 순수해 보이는 느낌의 여성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님 나이가 91년생인데 반해서 신부님들 보통 베트남에서 97년생이면 조금 많은 나이거든요. 적지 않은 보통 20대 초반을 많이 만나시는데, 그래서 나이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전 매칭한 여성분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97년생 신부님이 그 처음에 첫날 한 6, 7번째 이렇게 맞선을 보러 들어오셨고요. 그 사전 매칭한 그 97년생 신부님은 신랑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던 분이라서 저희도 이제 내심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사진상 좀 게 굉장히 좀 선한 이미지가 보였던 신부님이었는데, 그 첫 느낌이 그냥 사진에서 봤던 느낌과 많이 비슷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성스럽게 약간 조신한 느낌이라 그럴까?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옆집에 같이 살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가씨가 뭐 나는 같이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면 뭐 그냥 다 신부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맞선 볼 때 약간 좋은 느낌을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성 회원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분들 솔직하다 못해 당돌할 정도로 그대로 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싫으면 싫다고 굉장히 솔직하게 말하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신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안 살고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랑님이 나이가 좀 젊고 그리고 좀 성실한 모습에 자기가 좋아하는 좀 키 크고 덩치 있는 그런 거를 보고 선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매칭을 한 신부님을 보고 이제 딱 마음에 들었던 그 91년생 신랑님은 뭐 내일도 맞선이 있고 한데, 자기는 더 이상 맞선 보는 게 의미가 없다. 이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신부 쪽에서 오케이만 해준다고 하면 나는 더 이상 맞선을
보지 않고 이 신부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바로 결정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랑 또한 그 신부님 사진하고 뭐 프로필과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는데, 부모님도 너무 마음에 든다 며느리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무난하게 잘 첫날 진행이 돼서 그냥 바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하기로 맞선에 그냥 바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1년생 신랑님이 이렇게 첫날 맞선이 성공이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직원들하고 쌀국수 먹고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다른 이제 신랑님들 다 형아들이었죠. 형아들한테 자기가 첫 번째 맞선을 봤으니까 커피도 현피를 한번 쏘겠다라고 하면서 커피를 이제 사셨고, 그렇게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끊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잘 선택이 되신 분이 81년생 신랑님이셨는데, 그 81년생 신랑님은 재혼이셨고 또 자녀도 있으셔서, 물론 그 자녀분들은 본인이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엄마 쪽에서 들을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신랑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81년생 신랑님은 본인이 아이도 있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매칭도 무슨 재혼 여성분으로 해서 매칭을 하고 가셨는데, 이 81년생 신랑님이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신랑님이셨습니다. 처음에 상담할 때는 조금 약간 강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또 옳고 싫고 좋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진행되는 이렇게 행사 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 내심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그 신랑님들을 맏형답게 조언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시원시원 성격 때문에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신랑님이셨습니다. 이런 거를 여성님들이 처음 느낌에 캐치를 하셨는지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어요. 요즘 신랑님들이 본인이 여성분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성회원이 남성분을 이렇게 선택을 할 만큼 여성회원들한테 퇴짜도 많이 맞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맞선을 보고 3명의 여성분이 이제 마음에 든다라고 신랑님이 초이스를 하셨는데, 그 3명의 여성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면, 3명이면 정말 한 분 정도만 잘 연락이 와서 매칭이 돼도 저희는 참 성공했다, 좀 수월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신랑님이 마음에 들어 했던 그 3분 여성분들이 다 저녁에 오케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신랑님이셨습니다. 81년생 신랑님은 사전 매칭을 하고 가신 여성분 중에 한 분하고 매칭이 되셨는데, 여성분이 이제 01년생, 그래서 신랑님하고는 이제 20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신랑님이 딱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요즘 최근 본 여성 회원분들 중에 정말 3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외모가 너무 예쁘고 좀 단아하고 되게 여리여리한 몸매에 하얀 피부까지 그냥 한국 연예인 약간 시문화 같은 느낌? 그런 여성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말 괜찮은 여성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도 좀 걱정은 있었는데, 첫날 이렇게 맞선을 봤던 아가씨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면 이 여성분하고 잘 되면 너무 좋지만, 이 여성분하고 잘 안 됐을 경우 그 기준이 그 첫 번째 봤던 여성분한테 이제 이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다른 여성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날 첫 번째 맞선을 본 여성 너무 괜찮은 분이셔갖고 저희가 좀 걱정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저녁에 나는 좋다라고 연락이 왔지만, 다음날 추가적으로 몇 분 현지 맞선을 더 진행을 하고 난 후, 그 첫 번째 봤던 아가씨가 정말 외모도 그렇고 나한테 너무 잘 맞는 아가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으로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분도 81년생 신랑님도 이튿날 오전 중으로 이제 맞선은 종료가 됐고 그 여성분하고 이제 잘 매칭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신부님하고 이제 성원 다 하고 신혼여행 가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벌써 신부가 너무 보고 싶다 얘기를 하시면서 신부를 이렇게 두고 한국에 오려고 이제 차를 타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 만에 정이 들고,
그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는 게 정말 자기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신기하고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를 아는 한국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가서 이렇게 처음 만난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고 그 여성분하고 헤어질 때 그렇게 마음이 짠했다고? 그렇게 안 믿을 정도로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이래서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이 잘 사시는 분들이 많구나,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하면서 신부 보러 빨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오자마자 며칠 안에 이제 신부 만나러 가는 그 일정, 개인 일정도 비행기표 바로 예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분이 첫날 맞선이 되고 또 다음날 오전에 맞선이 정말 수월하게 자기가 원하는 이성한테 바로 오케이라는 확답을 듣고 된 반면에, 아, 지금부터는 좀 힘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84년생과 85년생 신랑님들의 이제 맞선 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85년생 신랑님은 앞에 두 분과 달리 매칭이 정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전 매칭한 여성분들하고는 맞선을 받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현지 맞선으로 이제 진행이 많이 됐는데, 이분은 결혼한 제 회원이 소개를 해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사업자를 내고 택배도 하시고 자가로 자기 아파트 34평 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성실한 신랑님이셨습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조금 조용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별로, 근데 까다롭지도 않고 성격이 좀 유하셔서 맞선이 정말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성분이 이렇게 막 눈이 높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맞선을 잘 봐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쪽 부모님의 반대로 두 번이나 여성분하고까지는 잘 됐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두 번이나 이제 매칭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좀 잘못되고 그랬거든요. 여자 쪽에서 아, 궁합을 봤는데 띠궁합이 너무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또 잘못되고, 또 이제 뭐 아버지는 오케이를 했는데 또 어머님이 반대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이유로 두 번이나 매칭까지 잘 됐다가 나중에 이제 잘 안 되는 바람에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고, 점점 사람이 그러면 좀 소심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셔서 제가 옆에서 계속 화이팅! 됩니다, 됩니다 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옆에서 많이 좀 다독거렸던 그런 신랑님이셨어요. 그래서 물론 가족 반대 없이 좋다는 여성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외모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고, 또 신랑이 조금 말랐는데, 여성분이 좀 막 덩치 있고 이런 분은 신랑하고 너무 이렇게 외향적으로 별로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분은 뭐 여성분이 좋다고 하고 남성분도 뭐 괜찮다라고 해도 제가 옆에서 조금 더 보자, 맞선을. 그러니까 분명히 여성분 있다, 좋은 인연이 또 있을 거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보자. 그래서 3일차에 이분은 3일차까지 맞선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3일째 되는 날 첫날 맞선을 보고 조금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간 여성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신랑님도 기억이 난다, 어떤 여성분인지. 그러면 다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신랑님도 오케이를 하셔서 서로 진지한 대화를 좀 많이 얘기를 해보고 이제 드디어 결정이 되셨습니다. 근데 신랑님이 이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신부한테 부모님이 혹시 궁합 같은 거 보는 거 아니냐, 그것부터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신부님이 우리 부모님은 띠궁합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모님도 저희가 이제 먼저 화상으로 인사를 드렸더니 마음에 든다고, 우리 딸이 결정한 사윗감이니까 우리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신부가 친구들 만나려고 막 나가고 막 그런 성격도 아니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조금 내성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좀 하고 되게 야물딱진 그런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시간을 두고 잘 융합을 해 나가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신랑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신랑님은 계속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옆에서 보는 그 아가씨에 대한 느낀 점을 신랑님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서 결정이 됐고, 4일째 되는 날 한 왕복으로 6시간이나 걸리는 처갓댁까지 제가 이제 그 신랑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부모님 허락도 다 이제 정확히 받고 이제 결정을 이제 내리셔서 이분은 이제 5일 차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부님하고는 이제 하룻밤만 같이 지내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4년생인 신랑님은 부모님과 같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신랑님이셨어요. 뭐 성격도 좋으시고 덩치가 조금 있으신데 얼굴도 되게 동글동글하고 피부도 하얗고 또 웃을 때 이렇게 눈에 이렇게 눈이 조금 없어지면서 예. 근데 저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마른 남성분을 좀 여성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수월하게 맞선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던 신랑님이셨습니다. 결론은 일단 4일 차에 한국어를 좀 잘하는 여성분을 만나셨고 그 여성분과 선택이 돼서 약식 결혼식까지 잘 마쳤지만 한국에 이제 신랑님이 입국한 후에 이 신부님이 기숙사에 입소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신랑님과 상의 후에 이 신부는 그냥 이 신부와 끝을 내고 다시 재송원을 진행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신부가 한국어 잘하고 4월 14일 날 토픽 시험을 보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신부라서 이 신부는 당연히 그냥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할 거니까 일단 공부를 좀 해놓은 신부였기 때문에 기숙사에 입소를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부에게 우리가 이제 맞선이 성공이 돼서 결혼을 하기 전에 저희 회사 규칙을 모든 걸 설명을 해서 신부가 확인한 사인을 받아요. 그때 어떤 내용이 정말 중요하냐면 요즘은 한국어 시험 패스한 신부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를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뭐 다른 업체에선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신부가 나오면 자기네들 일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이 국제결혼 특성상 교제를 하지 않고 바로 결혼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신부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기숙사에 입소한 기간이 그 신부를 검증하고 신부를 지켜보는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혼인신고를 빨리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부도 이거를 다 동의를 했고 사인을 했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뭐 내가 신랑만 좀 잘 구슬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랑이 오케이를 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지내다가 그냥 한국에 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신부를 불러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는 또 알겠다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신랑한테는 나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하는 얘기와 신랑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다른 거죠. 이렇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아가씨는 절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아가씨 한국에 왔을 때 잘못될 확률 99.9%예요. 기숙사는 정말 작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은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가씨들은 한국에 와서 절대 제대로 적응하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신부님은 저희는 이제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랑님도 물론 신부의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회사에 얘기한 규정과 또 본인도 너무 회사에 얘기하는 것과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가 이제 신부가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며칠 동안 힘들기도 했고 해서 저희와 잘 상의를 해서 재송원을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신랑님은 다시 또 시간을 내서 베트남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저희 회사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또 2배로 들어가야 되니 처음부터 또 다시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치만 지금 되돌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될 게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냥 이거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책임지고 더 좋은 여성분을 소개를 할 것이고 저희 이제 84년 신랑님도 저희를 이제 좀 믿어주셔서 신부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한 분이 한국에 오셔서 좀 이제 잘못되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4분의 일정을 저희가 잘 마쳤고 3명의 신부님은 지금 기숙사에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잘 적응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랑님과도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신랑님은 벌써 신부를 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4월, 뭐 5월 초에 들어가는 일정 비행기표를 다 끊으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맞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했던 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 영상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뭐 2분이든 4분이든 또 저희가 성수기 때는 뭐 6분 이렇게 진행도 하는데, 그런 분들 후기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거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에 저희 미나연 글로벌 웨딩 검색해서 저희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전화 문의나 뭐 다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